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찰로 최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군 검찰에 나가 한 진술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박 단장에게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더니 바쁜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고 물었고 박 단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장관님이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고 했고 그러자 박 단장이 나에게 지시하는 거냐고 되물어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박 단장이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게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이첩 시기에 대해선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하는 거냐고 물었고 유 법무관리관이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다고 대답해 옆에서 들은 것을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고 언쟁을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엔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이날 통화의 진실은 당시 박 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희입니다.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민정수석실의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권에서는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과 정책 현장을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DJ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부활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은 빼고 이름도 법률수석실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권은 이 같은 민정수석실 부활 시도에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중요한 친인척 관리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리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JTBC에 사실상 대통령실에 특검 방탄용 로펌을 꾸리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검찰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사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선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면 다른 이용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게임이 나와 논란입니다.
실제 저희에게 제보를 한 것도 이 게임을 접한 초등학생이었는데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그대로 재현한 그날의 광주 역시 한 이용자가 만들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과 경찰이 된 이용자들에게 시민 폭동이 일어났으니 막으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군인들은 달아나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쏩니다. 경찰은 곤봉을 들고 쫓아가고 차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15만 원을 내면 북한군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땅굴을 따라 들어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역사의 아픔과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 게임은 지난 2월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회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게임 제작자는 게임일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란 입장이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희생자들의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유족들이 이걸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저도 제보드렸습니다. 로블록스 측은 취재진 문의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니까 더 심각하네요. 지금 즉각적으로 조치하려고. 다만 누구나 언제든 게임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양측 결국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인데 오늘 법정에서 어도어는 다음 달 안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으로 시작된 갈등.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경영권 찬탈? 민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는데 결국 양측은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밖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안에서 다 말씀드리는 걸로. 민 대표의 해임 절차를 밟기 위해 하이브 측이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놓고 법원에 신문이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어도어 측이 다음 달 10일 이사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사회를 거부한 뒤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이사회를 열고 5월 말엔 주주총회 개최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쟁점입니다.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논의될지 어도어의 다른 대응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민 대표의 배임에 대한 고발건도 다툼이 예상돼 양측의 갈등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이겨도 상처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다툼 속에서 뉴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의 시선도 깃들고 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